271번 볼게요. 271번. 자, fx가 이렇게 되고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3x 더하기 3에 f1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1 마이너스 f1 2x 마이너스 1. 자, 일단 우리가 미분계수 성질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분계수 성질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면 주어진 식을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뭐 x분의 뭐 2a, 2x 더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것도 그냥 뭐 x, 뭐 2x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3x 더하기 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 보면 x 더하기 1이 공통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x 더하기 1을 치환하셔야 됩니다. x 더하기 1을 h분의 1로 잡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h는 0으로 가까이 갈 거고요. 3x 더하기 3은 h분의 이걸 세배한 거니까 h분의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h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네들이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얘 어떻게 될까요? x 더하기 1분의 1을 바꿔야 돼. 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얘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면은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3이 되나요? 자, 그럼 바꿔치기 할게요. f에 1 더하기 h 마이너스 f에 2 마이너스에 3a 얘가 잠깐만 얘도 2구나. 얘가 2구요. 1이 아니라 2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렇다면 마이너스 h네요. 그리고 얘가 2 마이너스 3h가 되네요. 그러면 h의 개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 그랬지? 1분의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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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럼 3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곱하기 f 프라임에 얘가 2잖아요. 2가 되죠. 계산하시면은 12니까 12에 f 프라임에 2를 찾으면 되고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가 얼마가 나오죠? 6x 제곱 마이너스에 10x. 그럼 2를 대입을 하면은 4가 됩니까? 4? 그럼 이렇게 40 뭐지? 복이 없어. 3, 42. 2 집어넣으면 얼마지? 2 집어넣으면 4 맞죠? 2x 더하기 2 맞고요. 2x 더하기 5 맞고요. 문제를 잘못 썼나? 저거 세 번째 줄에 저거 1분의 저게 틀렸어. 그래서 이거? 그래서 6 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2가 아니라 6 넣어야 돼. 이게 4잖아. 아! 이구나. 그럼 아까 얼마였지 이게? 저기 6이구나. 그럼 2니까. 그럼 아까 얘가 얼마였지? 4지. 그럼 24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2죠. 2. 다음에 밑에 273번 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의 n제곱 더하기 x의 8제곱 x의 세제곱 x의 제곱 x 더하기 1. 이 친구가 6분의 1이랍니다. 이때 n을 구하라. 사실 그 위에 272번 같은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보시면 272번 보시면은 x에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고요. 분자도 0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으로 생각한다면 분자를 인수분해해야 될 거야. 근데 이게 10 몇 차식이야?
16차씩 인수분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차수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은 항상 치환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분모를 fx로 치환하겠습니다. 분모를 fx로 치환한다면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분자가 0이 됩니다. 그러면 분모도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어야 될 거야. n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얘가 0이 된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을 바꿔치기 해본다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fx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도 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라면 자, 얘가 의미하는 건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겠죠. 순간 변을 뒤집은 거니까. 그럼 얘를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돼. f 프라임 x가 n의 x의 n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8x 제곱 7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본다면 n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의 8 플러스의 3 마이너스의 2 얘가 6이 돼야 돼. 그렇다면 n이 얼마입니까? 10 7 13 13이네요. n은 n을 구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n의 값은 1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식에 넣은 277번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편미분 알려드렸나요? 편미분 알려줬나요? 편미분? 얘기 안 했나요?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푸는 걸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대학 과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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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자, 봅시다. 교과서 방법입니다. 교과서 방법. 첫 번째, x와 y에 모두 0을 대입을 합니다. x와 y에 모두 0을 대입을 하면 f0은 f0 더하기 f의 0 플러스의 0. 그래서 f0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두 번째, f'x를 찾습니다. 도함수의 정의, 승혁 어떻게 되지? 도함수의 정의 뭐예요? 도함수의 정의 f'x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뭐지? 이게 도함수의 정의예요. 도함수 정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순간 변화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함수의 정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f의 x 더하기 h 대신에 x 더하기 h는 y 자리에 지금 h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f의 x 더하기 h를 우변에 있는 친구들로 바꿔준다는 거야. fx, fh 3xh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fx 하나 지워주고요. 찢어줍니다. h분의 fh와 약분하시면은 3x에다가 x 더하기 h가 남을 거야. 괜찮니? 되세요? 생각돼? 자, 그러면 분모에 빼기 0은 뭐 써도 괜찮아요. f0이 0이라는 것도 알거든. 그럼 분자에 마이너스 f0을 써도 괜찮아요.
그럼 이 친구 식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순간 변화식이 됩니다. F'의 0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얘를 0으로 보내버리면은 3x제곱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X를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요. F'0이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F'N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얼마죠? 96이니까 32 N은 5가 되겠네. 최대값 자연수죠? 그지? 정수 N은 최대값.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두 줄로 풀겠습니다. 두 줄이면 끝납니다. F'X 이걸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편미분이라고 하는데 대학과정에서 대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대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배우나? 2학년 때 배우나? 편미분 미방 때 배웠지. 자 봅시다. 편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x를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변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줄 겁니다. y에 대해서. 얘는 곱하기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찢어주고 할게요. 찢어주시면은 3x제곱의 y 3xy의 제곱 이렇게 찢어주신 다음에 자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y에 대하여 미분하겠습니다. fx 미분하면 사라지고요. f'의 y 그 다음 뒤에 있는 3x제곱 y 더하기 3xy 제곱을 y에 대해 미분하시면은 3x제곱 플러스의 6개의 xy 어때요? 이해됩니까? 여기다 y에 0을 넣으면 돼요. y에다 0을 대입을 하시면은 f'의 x가 f'의 0 더하기 3x제곱 그래서 3x제곱 더하기의 4 바로 나옵니다. 얘가 이게 서술형은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술형은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고 서술형은 당연히 저렇게 하셔야 되고 이거는 내신에 무조건 나오거든요. 내신에서는 무조건 나오고 수능에서는 나온 지가 꽤 됐고요. 모의고사도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하긴 합니다. 그런데 객관식 문제들 내신으로 나왔을 때는 이 풀이가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를 준비를 해보면 알겠지만 수투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정말 너희가 1시간 동안 그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게 어려운 거지 문제들 자체가 되게 어려운 문제들로 구성되진 않아. 그래서 한 2시간 주고 풀어봐 그러면 거의 웬만한 애들 다 풀죠. 그래서 시간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등장한다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편미분은 x를 처음에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y에 대해서만 미분을 다 해. 그 다음에 y에 0을 집어넣으면 f'x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좋습니다. 거기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그 관계식 문제들이 많거든요. 거기 276번부터 279번까지 있으니까 관계식 문제를 풀 때 이게 뒤에 적분에도 또 등장합니다. 적분 단원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하기 때문에 뭐 그때 다시 한번 하긴 하겠지만 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됐니? (284) 할게요. 284 합시다. 284. 자, fx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이것도 특이하죠. 자, 이것도 대학교 거를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일반적인 풀이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교과서에 있는 풀이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대학과정 내용을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겁니다. 자, 먼저 교과서 풀이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분모 0이고요. 분자도 3 대입하면 F3 F3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간에 넣었다 뺐다를 해야 돼요. 어떤 친구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되냐면 F3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찢어줍니다. 두 개 찢어줍니다. 앞에 있는 분수는 우리가 많이 보아오던 순간 변화의 식인데 뒤에 걸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분자에 올라가 있는 게 지금 뭐냐면 2x-3 -f3이거든요. 분모에도 이거랑 똑같은 게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원래 있던 분모 x-3분의 여기 이걸 올려주면 되는데 얘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x-6이죠. 그럼 뒤에다가 2 곱해주면 원래 식이랑 같아지겠지. 그죠? 이게 꼭 같은 건 아닙니다. 이게 3차식 같은 것들이 등장할 때도 있어. 그럼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쓰고 여기 위에 올려주고 원래 분모 써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앞에 있는 건 f'3이고요. 뒤에 있는 건 2x-3은 주목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숫자가. 앞에 어떤 x에 관한 복잡하식이 나와 있더라도 무시하시고 뒤에 있는 숫자만 보시면 돼. 그럼 얘는 f'3이야 이것도. 2배 f'의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f'의 3. 그럼 fx를 미분을 해서 3을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fx 미분하면 얼마지? (3을) 대입을 하면은 14 6 18 32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네. 자, 이게 이제 그래도 뭐 교과서 방법. 자, 대학교 방법. 로피탈의 정리가 있어요. 로피탈의 정리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분의 fx의 극한은 얘를 각각 미분한 것의 극한을 찾아도 똑같아.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분자 분모가 모두 0으로 가거나 모두 무한대로 가거나. 근데 이거 증명은 어렵습니다. 이건 대학교에서도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대학 때 이거 증명 안 해주셨어요, 교수님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증명은 하지 않습니다. 증명은 하지 않는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상황에 맞추어서 로피탈을 쓰면 편할 때가 있어.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과정을 하면 되는데 이것들을 생각을 못할 때가 있겠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중간에 뭘 더했다 뺐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분자 분모를 그냥 미분해. 쟤네를 그냥 미분해봐. 분자 분모를 그냥 미분하면은 분모는 미분하면 1이고요. 분자는 미분하면 f'x고요. 마이너스 속미분하면은 2배 f'의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죠. 뒤에 f' 2x 마이너스 3에다가 안에 있는 거 2x 마이너스 3 미분해서 앞에 곱해줘야 됩니다. 기억 안 나? 이런 거 있었죠. fx의 n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n 내려오고 fx의 n-1 한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한 번 더 쓴다 그랬지. 이게 속미분이거든. 그럼 이제 f에 뭐 gx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f'의 gx에다가 안에 들어간 걸 한 번 더 미분해서 쓰면 돼. 그래서 2x-3은 한 번 더 미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니다. 3을 집어넣어요. f'의 3 마이너스 2배 f'의 3. 그래서 마이너스 f'의 3. 이걸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식변형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찾아주는 게 교과서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용하시면은 보다 빨리 객관식이니까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승혁 들어갔어요 로피탈? 네. 할 줄 알아? 아니요. 왜? 미분만 하면 돼. 미분만. 이거는 특히나 미적분 들어가서 이제 자주 사용이 되긴 할 겁니다. 미적분에서 이제 극한 찾는 게
초월함수 루피타 찾는 게 좀 많이 불편하거든. 근데 루피타를 요즘엔 쓸 수 없는 형태들이 좀 더 많아. 루피타를 못 쓰게 막 문제를 만들어놔. 옛날에는 진짜 루피타를 많이 썼는데. 자, 289번 보겠습니다. 자, 289번 fx가 주어져 있어요. x-1부터 x-10까지 가고요. 자, 찾고자 하는 게 f'의 4분의 f'의 1을 찾아라. 곰미분의 응용입니다. 곰미분의 응용. 이거는 생각을 좀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막 풀다 보면은 이제 너무 시기 길어지니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fx가 지금 어떻게 주어졌냐면 1차식 10개를 곱한 걸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1차식이 10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f'x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얘를 돌아가면서 10번 미분해야 되겠지. 하나씩 x-1을 미분하면 나머지 그냥 쭉 쓰면 되죠. x-2를 미분한 것도 나머지 쭉 쓰면 돼요. 그럼 이제 f'1이라는 건 생각해봐. x-2부터 x-10까지 미분하면 x-1이 계속 남아있죠 앞에. 다시 x-2부터 x-3, x-4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곱미분을 할 건데 얘네들을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계속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럼 거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은 모두 0이겠지. 이해됩니까? x-3 남아있는 한들은 x에 1을 대입하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야. 그럼 f'1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1을 미분하고 남은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라. 이렇게요. 이해돼요? f'4는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x-4를 미분하고 남은 식 x-1부터 4를 넣어주면 돼. x-5부터 남습니다. x-6까지 마이너스 6까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나눗셈을 해서 하시면 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6까지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 분모에 남는 건 6이 남을 거고 분자에 남는 건 7, 8, 9가 남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괜찮죠? 84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84. 다음 291번도 보겠습니다. 291번. 몇 개만 더 하면 된다. 그럼 공간도요. 설명해 드릴게요. 291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 더하기 gx 얘가 3이야.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 gx분의 fx 더하기 3입니다. 얘가 2래요. 자, h가 f 곱하기 g를 의미하고요. h 프라임의 0을 구하여라. 자,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첫 번째 식 분모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f의 0이랑 g의 0이랑 더한 게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둘을 빼. 얘네를 각각 빼. 얘네를 각각 빼면 x분의 fx 마이너스 f0 x분의 gx 마이너스 g의 0 이렇게 써도 괜찮죠. f0이랑 g0이랑 더한 게 0이기 때문에.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식은 f'0이 될 거고요. 뒤에 있는 건 g'0이 0이 될 겁니다. 그게 3이래요. 괜찮아? 자, 두 번째 식 볼게요. 두 번째 식.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럼 f의 0이 마이너스 3인 걸 알아. f0이 마이너스 3이면은 g의 0이 3인 걸 알겠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 마이너스 f0 곱하기 gx분의 1.
자, 앞에 나와 있는 이게 F'0을 의미합니다. F'의 0에다가 그 다음 G0이에요. 이건 그냥 G0은 아까 3이라는 거 금방 찾았네. 이게 2래. 그러면 F'의 0이 6이 되고요. F'0이 6이라는 건 G'0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곱하기 G를 H라고 정의했죠. 그럼 H'의 0이라는 건 F'의 0, G의 0 F의 0, G'의 0이니까 숫자들만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얼마니? F'0이 얼마야? F'0이 6이니까 6, 3, 18 그럼 F형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9가 되네요. 2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4번 볼게요. 자, fx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려면 일단 첫 번째 연속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각각의 구간에서 경계값들을 대입을 한번 해봐. x에 0을 둘 다 집어넣어봐. 첫 번째 식에 x에 0을 집어넣고 두 번째 식에 x에 0을 집어넣으면은 둘 다 1이니까 아니네. 불연속이네요.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0을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럼 일단 불연속이네요. 0에서는. 불연속이면 당연히 미분 불가가 되겠고요. 세 번째 식은 1을 집어넣으면 0이고요. 1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연속이 되네요. 1에서는. 자, 그러면 그래프를 대충만 그려볼게요. 대충만. 0보다 작을 때는 2x-1이랍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갈 거야. 구멍이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 1-x제곱이랍니다. 여기가 색칠돼 있고 이렇게. 그런데 x-x 세제곱이에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네. 이어지면서. 자, 그러면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미분을 합니다. 각각의 구간에서 미분을 합니다. 2고요. 마이너스 2x고요. 1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0에서 x가 1까지 있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제 보기로 볼게요. 자, 기억 fx는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냐? 자, 1일 때 얘 극한값 찾아보십시오. 1일 때 극한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똑같죠? 그럼 미분 가능합니다. 연속이면서 미분 계수가 같기 때문에 x가 1에서 미분 가능하겠고요. 니은 절대값을 씌우면 0에서 미분 가능하느냐?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올라오겠죠? 이어지겠지 그래프가. 근데 얘는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에 2지. 올라가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얘는 미분 불가죠. 뾰족점이니까. 얘를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올 거니까 이 점에서는 미분 불가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x의 k제곱의 fx가 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이거는 x의 k제곱 fx를 미분을 해봐야 돼요. k의 x의 k-1 fx xk의 f의 프라임의 x. 자, 그러면 x가 0일 때 안 돼요. 얘가 x가 0일 때 미분 계수가 달라. 근데 여기 x 0이 있기 때문에 0이랑 곱하기 하면 0이 돼. 자, 얘는 어때요? 0일 때 불연속이죠. 그럼 얘가 또 0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k-1이 하나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0이 x 앞에 x가 있기 때문에 0을 집어넣어서 얘를 없애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k의 최소값이 2 이상이 된다는 거야. 다시 y를 미분한 게 이렇게 등장을 할 텐데 f'이 0에서 불연속입니다. 근데 앞에 x가 있어요. 그래서 얘랑 곱한 건 0에서 0이 돼. 얘도 마찬가지 fx는 0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x랑 얘랑 곱해서 0에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하나 이상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k가 2개 이상은 되어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95번 볼게요. 밑에 거.
자, 리미트 x가 5로 가까이 갈 때 x-의 5분의 fx 더하기 2 얘가 4가 된대요. 자, fx를 x-5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rx랍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두 가지를 알려주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f의 5가 -2라는 걸 알려주고요. 그럼 여기 2 대신에 우리가 -f5를 쓸 수 있고요. 그럼 순간 변화율을 알려주는 거지. f'의 5가 4가 된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f'의 5가 4가 된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입니다. 2차식으로 나눕니다. 나머지는 몇 차식이라고 쓸 수 있죠? 1차식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미분해 볼게요. 양변을 미분하시면은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각각 5를 대입을 하는 거야. 왜? F5랑 F'5의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자에다가 위에 거에다가 5를 대입을 하면은 F5가 -2죠. 5a 더하기 b. 밑에 거에다가 5를 대입을 하면은 F'5는 4가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a의 값이 4인 걸 알아요. 그럼 b의 값은 -22죠. 됩니까? R 1에 두고 R의 1의 값은 -18이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공간 도형을 해볼게요. 공간 도형. 지난 시간에 3수선까지 했었고요. 우리가 RPM을 유형 5번까지였나요? 유형 6번까지 풀었죠. RPM 80쪽 봐봐요. 80쪽, 81쪽. 응? 아니니? 맞지? 아닌 척해. 응? 응. 그니까 80쪽까지 했다고. 81쪽부터 하는 건데요. 이면각은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면각이라고 하죠. 두 면이 이루는 각. 자, 두 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평면이 있어요. 알파, 베타라는 평면이 있습니다. 평면이 만나면 뭐가 생긴다고요? 평면과 평면이 만나게 되면은 교선이 생깁니다. 교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평면 위에 한 점에서 교선의 수선을 그어요. 교선에 각각 수선을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교선들끼리 이 교선에 내린 수선의 발끼리 이루는 각을 찾아. 수선끼리 이루는 각을 찾아. 그게 바로 이 두 면이 이루는 각이랑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어떤 면과 어떤 면이 이루는 각을 알고 싶어. 그러면 교선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교선에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려. 그 다음에 그 수선들끼리 이루는 각을 찾으면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정사면체와 정팔면체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정사면체는 엄청 유명한 거니까 나중에는 좀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정사면체에서 이면각은 거의 외워도 됩니다. 자, 정사면체일 때 볼게요. 여기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지금 어떤 면이 이루는 각을 찾더라도 똑같아요. 여기 있는 면이랑 바닥면 이루는 각을 찾아볼게요. 요렇게 요게 지금 교선이거든. 여기다 수선을 그리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선을 그립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지금 요각이거든. 요각. 자, 요걸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여기는 2분의 루트 3a가 되고요.
여기도 2분의 루트 3a가 돼요. 여기는 a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2배에 2분의 루트 3의 a 2분의 루트 3의 a 4분의 3의 a 제곱 4분의 3의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그래서 계산을 하신다면 2분의 3의 a 제곱이고요. 분자는 4분의 6이니까 4분의 1 4분의 2 2분의 1 a 제곱. 그래서 약분을 하시면 남는 게 3분의 1만 남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조금 이따 하게 될 정사형을 이용하면 보다 빨리 풀 수 있어요.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사형을 이용하면. 자, 일단 정사면체에서 두 면이 이루는 각은 두 면이 이루는 각은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다라는 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면 좀 더 빨리빨리 문제 풀 수 있고요. 정팔면체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정사면체를 알면 정팔면체도 외우기 쉬워요. 정사면체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면 정팔면체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부호의 차이밖에 없어요. 정팔면체는. 정팔면체 기억나요? 이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 그것들도 우리가 이면각을 알아두시면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알려드리긴 한 건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평면을 뚫고 지나가겠죠. 직선이. 자, 어떤 직선이 평면을 뚫고 지나갈 때 이 각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얘는 직선 위의 임의 점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리고 이 교점과 수선의 발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시면은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사형을 봅시다. 정사형. 일단 문제를 풀어주고 갈까? 그냥 설명하는 게 낫겠지. 그래, 정사형을 설명해드릴게요. 정사형. 한문입니다. 정사형. 정 무슨 정자겠어요? 찍어봐. 재형 무슨 정자일까? 너가 아는 정자 한자 정자를 이야기해봐. 발을정. 또 없어? 발을정이 뭔지 알아요? 알지? 이거 어. 그죠? 발을 정자. 바르다. 영어로 해석하면 뭘까요? 영어로. 얘가 영어로 가면. 거꾸로 옵니다. 영어를 이걸로 해 바꾼 거야.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영어를 이걸로 바꾼 겁니다. 얘가 영어로 뭐였을까? 바르다. 올바르다. 이게 right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right라는 건 우리가 R, 여기서 각 R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요? 각 R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각 R이 의미하는 건 평면에 똑바로 세우는 걸 우리가 각 R, 이걸 직각으로 이야기해요. 직각. 각 R이 의미하는 게 직각입니다. 똑바르게 세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R이. 이 과정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똑바르게 사형은 무슨 뜻일까? 사형. 이게 쏠 사자고요. 그림자 영자거든요. 빛을 똑바르게 쏘았을 때 만들어지는 그림자입니다. 그게 정사형이에요. 영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온 거야. 번역을 해서 일제시대 때. 100년 전이군요. 오, 그러네. 와, 벌써 100년이 됐어. 자, 그래서 논리는 이겁니다. 생각해봐. 빛을 똑바로 쏘았을 때 만들어지는 그림자인데 똑바르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준이 있어야 할 거예요. 어디다 똑바르게 쏠지 모르잖아. 기준이 뭐냐면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에 똑바로 쏘았을 때 어떤 모양이 막 이렇게 있어. 이 바닥면에 빛을 똑바로 쏘았을 때 생기는 그림자의 모양.
생기는 그림자의 모양. 이걸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S고요. 얘가 S'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모양이 도형이 아니라 선일 수도 있거든. 그럼 얘가 선이라면 어떤 선분이라면 빛을 똑바로 쏘았을 때 선분이 이렇게 생길 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 길을 우리가 L이라고 하고 여기 길을 L'이라고 한다면은 얘를 끄집어 올려 평행 이동시켜. 평행 이동시켜 여기서 합체시켜. 그럼 여기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코사인 세타가 L분의 L' 맞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바꿔치기 한다면 그림자의 길이는 원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그림자의 넓이는 원래 넓이의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되겠구나.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정사형입니다. 이게 정사형이에요. 바닥면에 빛을 수직으로 쏘았을 때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찾는 게 정사형이야. 자, 그래서 어떤 뭐 선분일 수도 있고요, 도형일 수도 있고요, 원 같은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정삼각형, 사다리꼴 뭐 등장을 합니다. 어떤 평면 도형을 정사형을 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도형이 바닥면과 이루는 각을 알려줍니다. 문제에서 30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뭐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곳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바닥면에 생기는 그림자를 찾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정사형이라는 건 바닥면에 똑바로 쏘았다 그랬지.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빛이 항상 위에서만 내려쬐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노을 막 그림자 게 막 생기잖아. 그럼 봐봐. 나무가 있어요. 빛을 쐈어요. 빛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바닥면과 빛이 뭐 30도의 각도로 들어온다. 노을이 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지. 맞아? 그럼 이거는 바닥면, 그림자가 생기는 면에 빛이 똑바로 오는 게 아니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빛과 수직인 가상의 바닥면을 만들어요. 가상의 바닥면, 가짜로. 그러면 얘를 정사형을 시킨 건 여기 올 거라는 거야. 이건 확실하죠? 논리가 똑같죠? 그럼 이제 요 각을 확인하면 여기가 30도야. 여기가 60도가 될 거고 여기가 30도가 될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나무의 높이를 알면 얘를 찾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럼 여기가 60도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연결을 했을 때 이 삼각형에서도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진짜 나무의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리가. 이게 바닥면, 그림자가 생기는 면과 빛이 수직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올 때는 빛과 수직인 가상의 면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찾는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요. 그림자가 계단에 생겨요. 그림자가 계단에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그림자가 계단에 생겨요. 이렇게.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래.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해서 나무의 높이를 구하는 거였나? 잘 모르겠다. 자,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제로 여기 세로로 생기는 면들 있지. 이걸 잘라. 세로로 생기는 면들을 잘라 이렇게 갖다 붙여. 빛이 이렇게 왔을 실제로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원래는. 근데 얘가 세로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 글에 생길 그림자가 여기에 생긴다는 이야기거든. 여기다가. 오케이? 그 다음 얘가 만약에 세로 부분이 없었다면 얘는 가로로 이렇게 쭉 해서 이만큼의 그림자가 생겼을 거야. 이 바닥면과 이루는 각을 아니까. 그럼 얘와 여기 빼. 그럼 이 세로의 길이의 합을 가지고 그 정사형을 시킨 게 여기 없어진 그림자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원래 세로 부분이 없었다면 얘가 다 그냥 평평했다면 이만큼 그림자가 생겼을 텐데 세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줬거든. 이 세로 부분이 얼마나 없앴냐면 요만큼을 없앴다는 거야. 원래 여기 이렇게 생겨야 될 게 여기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무의 높이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가로와 세로 분리해서 찾아주시면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사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면각을 찾아줄 수 있어요.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정사형을 이용해 찾는 게 그것도 괜찮은데요. 아까 했던 정사면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정사면체를 정사형을 이용하시면 두 면이 이루는 각을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바닥면에 어디로 가지? 무게중심으로 갑니까? 그럼 여기서 연결을 해봐 이렇게. 그러면 이 옆면을 정사형을 시키면 바닥면 여기로 들어가죠.
그지? 맞아.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어때요? 이 옆면을 정사형식 여기로 갈 거고 뒤쪽에 있는 면을 정사형식 여기로 가겠죠. 그럼 얘를 정사형을 시킨 게 여기 바닥으로 하는데 이 넓이는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야. 여기에 한 면의 넓이는 x야. 그럼 얘와 얘의 비율이 3분의 1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 된다고요. 바로 아까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코사인 제곱식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정사형을 이용하시면 보다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찾을 때 우리가 이면각을 찾을 때 교선에 수선을 내려가지고요. 그 수선들끼리 이루는 각을 이용해 찾는 방법도 있지만 정사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는 방법도 있으니까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걸 이용하는 게 더 편할지 그때그때 잘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어떻게 풀더라도 괜찮습니다. 다 되는 방법이니까요. 자, 그러면 유형 8번을 볼게요. 유형 8번 556번입니다. 자, 정육면체가 있고요. AF와 DHFB. 자, 여기에 지금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는 면이죠. 이 면과 A에서 여기를 연결한 면.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찾아야 돼. 그럼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직선의 한 의 점에서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어디로 갈까요? 우왕. 맞습니까? 그럼 이제 연결하면 돼. 얘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요. 여기가 수직이고요. 여기가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이게 수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길이를 찾아줄 수 있고 이 길이 알고요. 이 길이 알게 되니까 찾고자 하는 이 각의 크기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를 알려주지 않았네요. 그럼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2라고 줍시다.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얼마지? 루트 2가 되죠. 여기가 루트 2고요. 여기가 2예요. 그럼 이 분홍색의 길이는 루트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가 되죠. 2루트 2가 되죠. 그러면 우와,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이죠. 그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제곱한 거는 루트 6 제곱한 게 8이니까 그럼 뭘 알 수 있지? 여기가 수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찾고자 하는 게 코사인 세타인가 사인 세타네요. 사인 세타는 요거분의 요게 됩니다. 그럼 사인 세타는 2분의 1 이렇게. 특수각이었습니다. 특수각. 다음 82쪽에 562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사형이네요. 자, 공중에 떠 있는 길이가 2고요. 바닥면에 생기는 길이가 루트 3입니다. 끝났죠? 공중에 떠 있는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바닥면에 생기는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세타는 30도죠? 30도? 6분의 파이 뭐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자, 565번입니다. 565번. 삼각기둥이 있어요. 정삼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삼각기둥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래요. 자, 이때 30도의 각으로 얘가 밑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생기는 단면 A, B', C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이것도 뭐 겁내 쉽네요. 자, 생각해봐. 빛을 밑에서 쏜다고 생각해봐. 빛을 밑에서 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노란색 삼각형은 그림자가 여기로 생기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넓이에다가 30도의 각이라고 알려줬죠? 그게 바로 여기 파란색 밑면의 넓이가 됩니다. 파란색 밑면의 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넓이는 2가 되겠습니다.
자, 568번이에요. 정육면체에서 D, E, B와 E, F, G, H가 이루는 가격 크기. 이것도 쉽네요. 이것도 우리가 이면각을 구할 때 교선에 수선을 내려가지고요. 그 수선들끼리 이루는 방법도 있지만 정사형을 이용을 하시면 훨씬 빠르게 구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얘를 봐봐. 지금 위에서 빛을 비춰봅시다. 위에서 빛을 비추면은 요 점이 여기로 가고요. 요 점이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얘는 바닥면의 여기 보라색 넓이에 해당됩니다. 괜찮습니까? 승혁 괜찮아요? 한 변의 길이가 안 나와 있어요. 한 변의 길이를 그럼 우리가 1이라고 할까요? 자, 그럼 요 삼각형은 지금 뭐가 되냐면 여기가 루트 2가 되고요. 여기도 루트 2고요. 여기도 루트 2라서 정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정삼각형의 넓이에다가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바닥면에 생기는 넓이입니다. 바닥면에 생기는 넓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됩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그럼 3분의 루트 3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한 시간 더 오고 지내가. 자, 다음 12번 볼게요. 유형 12번 571번입니다. 사각뿔이 있어요. 자, 이때 수선의 발을 2라고 할 때 EAB의 거기 밑줄 보세요. OAB 위로의 거기다 밑줄 보세요. OAB 위로의 OAB 위로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OAB 위로의 OAB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한다면 얘가 위로의 이게 붙은 게 이게 바닥면이야. 이게 바닥면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 삼각형을 바닥으로 정사형을 시키면 여기가 되겠죠. OAB를 EAB 위로 정사형을 시키면 얘가 됩니다. 얘를 거꾸로 한 번 더 보내면 돼.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삼각형 OAB의 넓이를 찾아봐. 삼각형 OAB의 넓이는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 그래서 4 루트 3이 되겠고요. 바닥면에 생기는 EAB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넓이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4가 될 거야. 그러면 얘를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얘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이루는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괜찮니? 이번엔 거꾸로 가야 돼. 이 면을 여기로 정사시켜야 돼. 그럼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알아. 코사인 값을 알아. 그럼 이제 EAB 넓이에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4 곱하기 루트 3분의 1을 한 번 더 하면 돼. 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여기로 와.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막 여기로 오겠지. 이런 식으로 잘려가지고 오겠죠. 앞면으로. 오케이? 그걸 찾는 방법은 EAB 넓이 곱하기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EAB를 OAB 위로에 정사형을 시켰을 때 나오는 건 3분의 4 루트 3이고요. 옛날에는 이게 미적분이랑 같이 이제 막 애들이 다 배울 때는 연결되어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얘를 여기로 정산시켜, 얘를 여기로 정산시켜, 얘를 여기로 정산시켜. 그럼 도형이 막 점점 작아지겠죠. 도형이 점점 막 작아지겠죠. 이거 무한히 시켜. 그래서 얘네들의 넓이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배울 때는. 요즘에 그런 문제들은 없어졌습니다. 미적이랑 기하랑 다 배울 때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급수라는 건데 승혁이 배웠겠다. 급수. 그죠?
그 똑같은 모양을 계속 더하는 이제 프랙탈 구조일 수도 있는데 걔네들의 넓이 합은 이제 급수에서 찾을 수 있죠. 등비 급수. 다음 574. 자, 한 변의 길이가 4고요. 대각선이고요. 대각선입니다. 자, 여기서 수선을 연결을 했대요. 이렇게 수직이고요. 이렇게 수직이고요. 자, 그때 PQ의 길이를 구하라. V의 길이를 구하라. 뭐 딱 봐도 보이죠? 느낌적인 느낌. 요렇게 연결을 하시면은 자,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4니까 여기가 4루트 2니까 2루트 2가 되겠고요. 여기도 2루트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길이는 얼마일까요? 4루트 3이 되겠지? 여기서 연결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4루트이고요. 여기가 4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도형 노란색 삼각형을 꺼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4고요. 여기가 4루트 2가 되고요. 여기가 4루트 3이 되는데 4루트 2의 가운데죠. 4루트 2의 중점입니다. 지금 4루트의 가운데에서 여기다가 수선을 그었을 때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이 길이를. 여기가 2루트 2니까 닮음을 이용하면 돼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래서 2루트 2 대 x는 뭐 4루트 3 대 4. 즉 x는 루트 3분의 2루트 2 3분의 2루트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577 마지막이네요. 577 공이 있는데 바닥면과 30도의 각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라. 반지름이 5래요. 반지름이 5랍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행스럽게도 잘 봐봐. 빛과 수직인 면이 여기 있지. 그릴 수 있죠? 빛이 여기서 들어오거든. 발상의 전환합니다. 빛을 여기서 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림자를 정사형시킨 게 여기로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림자를 정사형시킨 게 여기로, 바닥면과 수직인 거 우리가 이제 정상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 각은 30도거든? 그럼 여기 바닥면을 이렇게 그려봐요. 그럼 요 각은 얼마냐면 60도야.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림자에다가 코사인 60도를 곱해주는 게 정사형된 넓이 25파이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비스듬하게 들어올 때 얘가 2분의 1이니까 50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됩니까? 이해돼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타원의 넓이도 찾는 방법이 있어요. 타원의 넓이. 타원 배웠죠? 타원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렇게 원기둥을 넣어요. 그래서 타원을 이렇게 그려. 그래서 여기 길이를 우리가 뭐 장축이라고 하니까 얘를 2a라고 하고요. 여기 단축의 길이를 2b라고 한다면 이 단축의 길이는 여기 지름의 길이랑 동일할 거거든. 그럼 얘가 2b가 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2b가 될 거야. 지름의 길이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코사인의 세타가 2a분의 2b가 되기 때문에 a분의 b가 돼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타원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a분의 b를 곱한 게 바닥에 생기는 원의 넓이입니다. 바닥에 생기는 원의 넓이는 b 제곱의 파이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b 하나 없어지고요. 넘겨주면은 타원의 넓이는 파이 ab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장축의 꼭지점과 단축의 꼭지점을 알면 우리가 타원의 넓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타원의 넓이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정사형을 이용해서 찾는 게 재밌죠? 신기하지 않니? 신기한 건데 이거? 끊어줘요. 승엽아.